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그 자신의 상승 지지율 추세를 두고 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이른바 데드 크로스라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 예측이 실제로 요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요인이 물론 있겠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시죠.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대선이 꼭 55일 남았네요. 전략기획본부장이시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바쁘시죠? 네,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특히나 이번 대선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코로나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 그리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예. 대통령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하루 긴장한 마음으로 보내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엊그제 이재명 후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요. 이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모텔에서. 근데 이 사건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방금 전에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간접살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게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뭐 의원치고는 참 기이한 의원의 연속이다 이런 평까지 썼고요. 이런 야당의 주장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먼저 고인하고 유족을 생각하면 예. 뭐 국민 여러분들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는 대납을 했다라고 녹취를 조작했다라고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의 죽음의 사인이 무엇인지 경찰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마치 그 죽음이 이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간접살인이다 예. 라는 식의 표현을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예. 중요한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 네네. 선거가 급하고 또 본인들이 지지율을 추격해야겠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예. 한 분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도 많이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고요. 예. 특히 그분 어제 뭐 보도 보니까 측근하고 마지막 통화에서 연락이 안 되면 몸이 아파서 내가 죽는 줄 알아달라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하셨고 예. 또 보통은 이제 본인 자기 모텔 주소하고 이런 걸 그전에 그분한테는 안 가르쳐 주셨대요. 예. 근데 정말 내가 자다가 사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소를 알려줬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제 그분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것이 많은데 예. 그런 식으로 정치에서 갖다가 써서 이용해서 뭐 몇 표나 더 얻고 또 예. 우리 후보를 얼마나 더 욕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한 분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분의 죽음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식의 예. 간접살인의 예. 단정적 표현은 명예훼손도 예,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소지법 위반의 예. 소지도 있는데 네. 저는 정치가 급하고 다급하고 또 상대당이 후보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정도가 있는 것이다. 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납 녹취 조작 의혹 이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네,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고발이 그렇게 됐고 예. 저희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사실 계획이 없이 일정 하나 추가해서 북한 최근에 그 탄도미사일 쏜 거 그 초음속 미사일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함께 싸잡아서 이게 비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북한이 이렇게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 네. 국제사회에서도 저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통해서라도 또 예. 북한의 자체에는 규탄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총풍이나 북풍 이런 단어들을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게 늘 선거 때 보수 정당이 유리한 국면을 갖고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마치 윤석열 후보가 미사일 발사하니까 선제 타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선제 타격.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강경 했죠. 발언을 예. 내쏟으면서 예. 사실은
야 이게 정말로 또 다른 그런 북풍 안보나 보수당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상대의 공격이 명백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실험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리 위반은 명확하게 한 것이니까 북한에 대한 규탄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에 대한 규탄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규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북한 행위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도발이란 말 이게 사실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그런 용어인데 뭐 이것도 그러면 현 정부와 차별화된 그런 모습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뭐 의도적인 차별화를 네. 생각하거나 문재인 네. 정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한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것을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예. 뭐 차별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대표 발언 좀 논란이 됐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네. 예. 일단 이 발언 좀 들어보고 얘기하시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예.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계속 정권 교체 이런 감정적 보복 심리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송 대표 이 발언 아무래도 어쨌건 현 정권과는 다르다. 이게 네. 차별화 이런 네.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넘어간 저는 이제 건가요? 뭐 비주류임을 강조하고 싶었고 네. 또 후보가 비주류고 예. 여의도에서 여의도 정치랑 멀었던 후보다. 그리고 예. 또 검찰에서 여러 번의 조사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합니다만 예. 대표가 좀 먼저 말이 많이 앞서 나갔다. 저 예.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약간 뭐 오버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본인도 뭐 혹시 탄압받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예, 후보가 어제 거예요? 백브리핑에서 네. 정확한 표현으로는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 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그 특히 이낙연계 그 의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좀 세게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혹시 뭐 원팀 기조 전혀 그렇지 들리지 않습니다. 않나요? 그렇지 예. 않고 네.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정말 다른 후보다 또 예. 비주류 후보다 여의도랑 정치가 멀었다는 걸 강조하다가 나온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이시니까 네. 이거 여쭤봐야 되겠네요. 박용진 의원이 어제 또 김종인 국민의힘 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만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원해달라 요청했다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의 의사가 거기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저희가 선거 때가 되면 뭐 어떤 분들하고도 다 공을 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박용진 의원은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저희 비대위원장을 할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초선일 때인데요. 예. 그때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서 내밀하게 이야기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도움을 좀 주십사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아직 공을 들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뭐 함께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물어보고 이러저런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예. 뭐 후보의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모든 도움을 다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후보 뜻이냐 왜 여쭤봤냐면은 이전에 한 토론회에서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김종인 후보와 어떻게 관계가 어떻냐 했더니 가끔 전화해서 뭐 얘기 나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좋아하시는 분이긴 해요. 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좋아하신다. 네. 김종인 그 아니, 위원장도 우리 정치의 큰 원로가 어른이니까요. 네.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전국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예, 그 언론의 어떤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또 어떻게 뭐
박용진 의원이 또 찾아가실 가능성도 그것까지는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박용진 의원이 네. 또 역할을 아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쪽의 그 내용이 봉합된 이후에 지난 주말부터 새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요, 좀 다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 쪽 반등세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은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조사 결과 보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 36.9, 안철수 후보 1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전자신문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방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지율 반등이 분명해 보이는데 윤 후보가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제 뭐 야당이 그 어떤 봉합을 마쳤고 예. 분란에 대한 봉합을 마쳤고 지지율이 되는데 저희가 예. 지지율이 이겼을 때도 골든크로스라고 자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해 줄 때도 이재명 후보도 데드크로스라는 네, 저희는 말이 있었죠? 데드크로스라고 예. 평가를 했고 스스로가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의 지지율이 어느 특정 계층이나 또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쌓아가는 마음으로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받고 있는 자체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차근차근히 저희들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예. 쌓아 올라갈 생각입니다. 최근에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대남 이른바 이대남들을 공략하는 것들로 사실은 분석이 되는데 뭐 멸콩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대남 공략에 좀 효과를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사실 저희가 네.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원래 했던 먼저 했던 공약인데요. 네. 그런데 네네. 그것을 놓고 그때는 그 비판적인 논조로 논평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근데 이제 뭐 3주 4주 지났더니 이제 후보 이쪽 공약을 가져갔는데 예. 저희가 그거 가져갔다고 비아냥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좋은 예. 공약은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예. 저희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대 남성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집중하고 예. 또 이대남 이대녀를 가르는 행보들을 계속 젠더 관련해서 보이는데 네.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한테 사면권도 줍니다. 사면을 해서 국민을 통합하라는 뜻이죠. 예. 근데 그런 역할에 노는데 밖으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네. 안으로는 젠더 갈등으로 남녀를 나누는 그렇게 해서 표를 얄팍하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적합한가? 저는 정말 얄팍한 득표 행위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20대 남성, 20대 여성 다 을들 간의 경쟁입니다. 그 을들 간의 경쟁에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기회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노력. 네. 저희 후보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전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갈등으로 몇 포인트를 얻겠다라는 식의 관점들은 국민들이 반드시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 어떤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이른바 쇼츠라고 하잖아요. 짧은 그 동영상 또는 7글자 SNS에 이렇게 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뭐 2030을 움직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좀 그런 전략적으로 이 방식으로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쇼츠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 주는 네. 그 영상 또는 함께 해주는 메시지가 더 어필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것 예.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후보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예. 정말 짧은 내용밖에 모르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본인의 생각과 설명을 하면서 예. 짧은 메시지를 낸다라면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전 충분히 정책을 설명하는 걸 보지 못해서 그냥 짧은 게 다는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워낙 내용 콘텐츠는 많으신데 메시지는 많은데 노출이 안 된다. 국민한테 각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요즘에 손안에 휴대폰을 다 들고 다녀서 네. 나한테 필요한 공약이 뭔지 이것에 대한 공약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내놨던 공약이나 이야기들은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후보라는 예. 동질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평가가 올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도 12.2% 나왔고요. 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고 그럼에도 안 후보는 뭐 단일화 관심 없다. 어떻게 그 전망하십니까?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는 뭐 그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후보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네. 저희는 어떠한 정치 세력, 어떠한 정치를 하시겠다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분들과 같이 열어놓고 모든 걸 논의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략적으로만 보면 저희는 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되면 뭐 그때 가서 또 저희가 또, 예. 네, 준비한 걸 알겠습니다. 보여드려야겠죠. 그 어제 또 그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그 한 기자가 7시간가량 통화했다. 뭐 이걸 또 녹음했다. 이 음성 파일을 공개한다. 이게 방송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적으로 하신 대응한다고 하는데 공개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데요. 예. 그걸 갖고 정치권이 네. 뭐 틀린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저희가 언론중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거나 또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예. 뭐 아까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저희가 예. 다른 내용을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을 무슨 언론 통제라고 표현하시는 거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가격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이 말한 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언론사가 판단하셨을 거고 또 아마도 그런 정도 보도가 나간다면 예. 상대 측한테도 내용을 알렸을 겁니다. 보통은 제소라든지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언론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문제지 예.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노출돼서 나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예. 계속된 일관된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렸던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부인은 정상 간의 외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의 애티튜드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생각 그리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을 그렇게 부속실로 대우하고 예. 지켜드리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체를 예.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